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요.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YTN이 새로 출시한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고 들어보신 현경호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어플 다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선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를 입력하시고요. 예스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조연필 헬로 콘서트 티켓 이벤트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빨리 다운받으시고 간단히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황경호 기사님의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계속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삼안통상에서 근무하는 현경우라고 합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종일 듣는 편이고요. 쉬는 시간이나 집에 있을 때도 YTN을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즐겨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 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참 편리할 것 같네요. 하루 종일 뉴스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금방 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중태 선배님도 깔아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편합니다. YTN에서 새로 만든 어플 이름이 예스랍니다. 예스 많이 이용합시다. 어플에서 다시 듣기도 되나요? 또 어떤 기능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YTN의 미니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미선 아나운서. 네, 진미선입니다. 내 손안의 라디오 YTN 라디오 예스. 이제 많은 분들 다운로드 받으셨죠? 예스에는 정말 자랑할 기능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지 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아래 왼쪽을 보시면요. 메시지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통해서 메시지 창에 들어오시면 정보 이용료 없이 무료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기고 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관련 사진방이나 SNS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죠. 북마크 기능도 유용합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깜빡 애청하는 프로그램을 놓치기 십상인데요. 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북마크를 누르시면 알람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북마크 눌러주세요. 그래도 시간이 안 맞아 놓치셨다고요?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현경호 기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다시 듣기 가능한데요. 이 최신 현안을 다룬 인터뷰에서부터 각종 시사 상식과 뉴스를 다시 듣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고 만나보세요. 또 YTN 뉴스와도 바로 연동되니까 속보도 가장 빨리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을 위한 최적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는 YTN 라디오 예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10월 5일 일산 공연 티켓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네,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십시오. 내 손안의 라디오 YTN 라디오 예스인데요. 예스에는 자랑할 기능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지 창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면 아래 왼쪽을 보시면 메시지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히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황만진 님이 아주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YTN 어플리케이션의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도 핸드폰으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도 주셨네요. 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프로그램 관련 사진방이나 SNS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기능도 물론 유용하고요. 네, 여러분이 문자 남겨주시면 조용필 콘서트 티켓 20만 원 상당의 헬로우 콘서트 티켓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능 찾으신 분들 메시지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YTN 뉴스 속보가 빠르죠? 이것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입하시고요. 사연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티켓 다음 달 5일입니다. 10월 5일 일산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으면 한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정면승부 3라운드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현진 선수 정말 오늘 잘했어요. 그 마의 1회도 아주 쉽게 넘어갔죠? 네, 항상 초반에 좀 홈런을 맞거나 실점을 해서 문제였는데 오늘은 초반에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와 경기가 있었는데요. 7이닝 동안 4피안타 6탈3진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요.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5회에 솔로 홈런을 내주면서 동점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후에 타선이 또 한 점을 보태주면서 2대1로 앞선 8회에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습니다. 불펜 마무리 세미 젠슨 선수가 잘 마무리해주면서 류현진 선수가 14승을 거뒀습니다. 이 8월 31일에 샌디에고전에서 13승 한 이후에 지금 3경기 만에 그동안 잘 던졌지만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었는데요. 3경기 만에 이제 14승 1대를 거뒀습니다. 근데 다저스에서 신인 투수가 14승을 거둔 게 2002년에 일본인 투수 이시 가즈이사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내셔널리그에서는 신인 투수 중에 지금 류현진 선수가 최다 승이고요. 오늘 당연히 현지 언론에서도 류현진 선수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LA타임스 미국 다저스 전문 보도하는 신문인데요. LA타임스에서는 류현진이 모두를 추종자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스프링 캠프만 해도 달리기도 잘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런 투수가 아니었다라면서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류현진 선수 활약을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이제 30일에 콜로라도전에 출격합니다. 시즌 마지막 등판인데요. 여기서 15승 거두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준비 위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막판에 호투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3선발이냐 4선발이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감독도 오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이르다고 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지금 잘 던지고 있으면서 3선발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3선발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예, 지금 점점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축구 소식 들어보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죠? 네, 오늘 독일 컵대회였는데요. 빌레빌트와 경기에서 후반 17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 선제골로 레버쿠젠이 2대0으로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시즌 3호 골입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 독일 명문팀인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면서 초반에 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첫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리고 지난달 10일에도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2호 골을 넣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한 달 넘게 골 소식이 없고 특히 지난 주말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골이 터지지 않다 보니 이제 팀에서도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설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오늘 마침 다시 득점을 하면서 또 맹활약을 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걱정되는 우리 대표팀의 한때 대표팀이죠. 선수인 있죠. 박주영 선수. 네. 박주영 선수는 요즘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은 전혀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이 아스널에 소속돼 있는데 교체 선수 명단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모습을 감췄었는데 오늘 아스널 공식 훈련에 박주영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내일 아스널이 잉글랜드 캐피털 원컵 경기를 치르는데요. 여기에 아마 박주영 선수가 교체로라도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이 그동안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이번에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박주영 선수가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영 선수 출전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문제일 텐데요. 지난 시즌 4월 달에 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셀타비고에서 경기한 지 한 번도 지금 5달 동안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오랜만에 얻었을 때 잘 뛰어야 다음 기회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전하게 되면 얼마나 활발하게 뛸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박주영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팀 합류 여부와 또 이번 활약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다녀온 이 홍명보 감독이 소속팀에서 뛰는 게 첫 번째 발탁 조건이다. 이렇게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특히 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이번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대표팀 발탁 여부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출전해서 골까지 터뜨리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비롯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는데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천로 아현고가도로에서 이대역 쪽으로,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성산 2교 쪽으로, 마포대로도 공덕오거리부터 마포대교 쪽으로 각각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종로가 3가에서 1가까지, 반대편으로도 3가부터 신설동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강남 안쪽에서는 강남대로가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받습니다. 원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영동 3교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주춤한데, 옆으로 가는 분당수서로도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양방면으로 차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한남까지 11km 구간 쭉 밀리는데, 반대 부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부터 서초 나들목까지 시구간에서도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요. 노래를 부른 주인공인데 먼저 그 주인공 가수 그분의 노래를 한번 듣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접기로 한다 접기로 한다 접기로 한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노래 제목은 접기로 한답니다. 노래 부르는 스타일 언뜻 들으면 70, 80 세대, 포크송 세대 누구가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른 주인공의 이력이 아주 특이한데요. 네, 보통 가수가 아닌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별명도 있습니다. 날라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요. 중화고등학교 방승호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방승호입니다. 아, 가수 방승호. 예. 네. 아유, 예. 제가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네. 방 선생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예, 아유, 예. 네, 앞서 짧게 노래를 들었습니다만요. 예. 가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 소개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날라리 교장이라고도 하고 예. 뭐 노래하는 교장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중화고등학교 저 중량구에 있는 중화고등학교 교장 방승호입니다. 예. 조금 전에 노래 불렀을 때 그 음색하고 지금 인터뷰하시는 음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좀 다르더라고요. 노래 음색이 많이 젊다고들 많이 해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예. 이거 음반 내실 때 뭔가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완전 생입니다. 생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아주 듣기 좋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정면 좋은 노래입니다. 예. 가사도 아주 좋은데요. 예. 반응이 아주 그게 요새 뜨겁습니다. 네. 접기로 한다. 예.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까? 제가 본래 전공 상담이에요. 상담. 네. 예,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아이들 안에 이렇게 상처, 우리 소위 말 에고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에고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뭐 하려면 사실 접어야 되더라고요. 접어야 된다. 소위 말, 받아들여야 새롭게 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걸 생각해서 접기로 한다. 좀 재밌게. 네. 엮어진 노래입니다. 예. 네, 가슴 속에 있는 상처, 그런 것들. 네, 그걸 접어라. 접어라. 네. 접어라. 네. 받아들이면 그냥 모든 게 새롭게 날개를 달는, 사실 날라리는 아이들의, 사람들의 날개를 달아서 날개해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날라리 맨날 공부 안 하고 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준다. 네, 그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약간 있다. 날라리 기제도 좀 있기도 하고. 네. 학생들이 그렇게 좀 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시험에만 얽매이지 않고. 네. 그럼요. 예. 선생님은 이 앨범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냈고요. 첫 번째 앨범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네. 예. 그때도 앨범 낼 당시에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약간 저는 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 엎어져 잘 수 있는 능력 가진 아이들만 모여 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꿈을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한번 직접 나이는 먹어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때 음반을 냈었습니다. 네. 나이를 먹었어도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53입니다. 53. 네. 소띠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아, 네. 자, 교장 선생님 그러면 근엄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이렇게 날라리 교장 선생님이라는 별칭도 붙으면 학생들이 쉽게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색해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 서로의 닫혀 있는 벽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 한마디가 아이들하고 저하고 또 선생님 관계를 그냥 이렇게 그냥 허물어 드리는, 그래서 정말 강력한 도구인 줄은 음악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예. 회초리 들지 않고 이제 기타 들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노래 한 곡 하면은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기타 들고 교실마다 돌아다니시나요, 직접? 교실도 돌고 또 수업할 때 또 애들이 초청도 가사실 같은 데서 음식 같은 거 만들면 초청장 가져가면 이제 그날은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노래 한 곡 해주면 어디 싸이 공연장 부럽지 않습니다. 싸이요. 예. 네. 자, 근데 조금 전에 들어본 노래 보니까 이 기타 솜씨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가수실에서 그런 것 같은데 기타 솜씨 특별한 분이 참여하셨다고요? 데이브레이크에 계신 정의존 씨 맞습니까? 네, 우리 정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 치 건너면 다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내해 주신 분하고 2년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타 소리만 들어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앨범하고 이 음원이 아주 잘 팔리겠어요. 네. 예, 아주 호응이 요새 반응이 참 좋네요. 감사하게도. 네. 상담을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접기로 한다. 이거 외에도 상담용 노래 또 있습니까? 이 집에 이제 또 타이틀곡은 아이들의 행복을 빈다는, 기류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의 노래가 또 있어요. 행복을 빈다. 한 소절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할까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나치는 바쁜 걸음들 사이로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되어 누구에게라도 햇살 가득한 이 아침은 작은 희망이요. 이런 식으로. 와, 대단하십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지금 박수 많이 쳤을 텐데. 네. 가사 좀 틀리죠?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래요? 가사가 특히 더 음색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노래 칭찬해 줄 때가 제일 기뻐요. 저는 저희 정면순부가 이제 퇴근길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직장 생활에서도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언뜻 제가 느끼기에 우리 네. 방 선생님께서 만드신 앨범 많이 보내주시면 네. 저희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에게도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아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네. 상담용 노래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틀을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고요. 혹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노래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상처가 있는 것이 좀 치유된 그런 학생의 어떤 에피소드 있으면 간략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을 하니까 오늘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감사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들어왔을 때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몸이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제가 몇 번 상담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노래하고 끝날 때 이렇게 노래 상담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이렇게 음을 타요, 애가. 몸을 움직이면서. 음을 타는데 걔가 2학년 올라와서 성적이 급상승하고 요번 여름에는 걔가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좋으셔가지고 요번에 어디 봉사 그걸 써서 냈는데 상금을 50만 원을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떡을 해서 그 반 애들한테 돌려주고 싶은데 그때 교장선생님 잠깐 뵙겠다고. 네. 아까워가지고 오늘 제가 약간 찡한 눈물 한 방울을 나중에 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앨범을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 정면승 청취자분들이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노래하는 선생님이신 방승호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예스에서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조용필 헬로우 콘서트 티켓의 행운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출시됐는데요. 이름이 예스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예스를 다운받으시면요. 거기서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행운의 주인공, 조용필 콘서트 헬로 티켓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부터 살펴보죠. 우리나라가 세계 15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규모, GDP 규모가 지난해 1조 1,29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1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로 5년째 1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위는 미국으로 GDP 규모가 15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어서 중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우리나라가 22,670달러로 49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9,970달러로 4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15위. 15위만큼의 우리가 국력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휴대전화를 많이 잃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63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1,700명이 휴대전화를 매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6만 건이었던 이 분실 신고가 2011년에는 33만 건,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63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19만 5천 건이 분실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분실 건수는 늘고 있지만 잃어버린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실한 건지 누가 훔쳐간 건지 참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인터넷 뱅킹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그 절차가 앞으로 강화되나 보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네, 내일부터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같은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리 지정해서 쓸 수 있는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이 지정 단말기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고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 시행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내일부터 2주 동안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늘 그렇습니다만요. 민심을 살펴볼 때 경제 문제가 상당히 크죠. 네, 오늘 그래서 이번 경제를 바라본 세상에서는 88만 원 세대의 저자시죠. 성공회대 배려 계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우리의 경제 문제, 특히 이제 불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황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요번에 책 쓰느라고. 책이요? 네, 계속 밤새고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나왔습니까? 솔로에 관한 얘기. 솔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요번 책 준비하면서 네, 했던 내용 가지고. 솔로 경제학. 솔로 계급의 경제학. 솔로 계급. 네. 솔로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 일반적인 솔로는 고령층 젊은 사람 다 포함하는데요. 예. 저는 청년 솔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청년 문제 원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청년 솔로 특히 어떤 데 초점을 두고 계시나요? 일단 결혼 자체가 굉장히 줄고. 예. 출산율 추이를 제가 통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예.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율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떨어지질 않았더라고요. 비슷하다 이거죠? 네. 근데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거는 결혼율이 떨어진 거죠. 결혼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아. 그러니까 그 솔로 얘기죠. 네. 이거는 경제에 장기적으로 제일 큰 변수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로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경제에 큰 변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솔로가 느는 것도 일부 맞고 네. 또 솔로가 느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도 맞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솔로가 느니까 어떻게 부양책을 해도 네. 결혼을 하면은 집이 필요한데 예. 결혼을 안 할 사람은 목숨 걸고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이 필요한 거죠. 방. 집보단 방. 네. 그러니까 요즘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몇 사람이 집 하나를 나눠 쓰고 그런 것들이 예.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5집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한 집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네요. 그런 식으로 총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사실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잘 안 되겠죠.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이전 이명박 정권 때도 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느낀 건데요. 네. 전월세 대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놨었죠. 네. 근데 전세에 대한 대책일 수는 있는데 예. 실제 실효성은 별로 없었고요. 예. 요즘 생각하면 월세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예. 서울에서는 이미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거든요.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가 거의 금리로 따지면 연 10%대 육박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월세가 이제 더 많아지는데 예. 그러면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월세에서 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은 월세는 집값에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이 아니고 전세 대책만 내는 거지. 네. 월세 대책은 우리가 내놓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 집값을 네. 올리면은 부양을 하고 그러면은 네. 월세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란 얘기냐. 그렇죠. 월세 사는 사람들 월세 값은 자꾸 오르고. 예. 그럼 네. 한 국민의 25% 정도가 월세 때문에 돈을 못 내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황으로 일단 연결된다. 그게 한 가지 힘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보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한 예.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 이후에 전 세계가 다 허리띠를 졸라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집값이 6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지수로. 예.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치면은 65가 떨어진 거니까 어떤 집은 굉장히 싸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집은 유지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유럽 미국 다 전부 다 그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은 집값이 거의 안 떨어졌고 가계부채가 그 기간 동안에 늘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긴 떨어졌죠. 근데 65%니 이렇게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네. 수치니까 따져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예.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팔 집은 팔고 갚아야 될 돈은 갚으면서 가계부채 조정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가계부채가 조금 줄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계부채들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다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주요한 공항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조정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가계부채가 1,000조 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수치에 따라 이제 전월세 같은 경우는 예. 통계 안 잡히니까 네. 1,300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세를 금이 있는데 그거는 통계 안 잡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개인 채무인 거 아니에요.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 그렇게 개인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돈을 많이 못 쓰니까 불황으로 연결된다. 예,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 추석 때 보니까요. 이번 추석 딱 특징이 네. 백화점, 재래시장, 마트 매출액이 안 늘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데 추석 대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는 데는 홈쇼핑만 늘었더라고요. 홈쇼핑만. 예.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홈쇼핑은 좀 거래 비용도 싸고 좀 기획 특가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시장 가는 것도 힘들고 홈쇼핑만 는 게 전형적인 불황 현상이거든요. 홈쇼핑. 저희가 홈쇼핑 관련해서 주가 문제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홈쇼핑은 지금 잘 되는데 예. 홈쇼핑이 잘 되는 때가 일본이 힘들 때 보니까 네. 홈쇼핑이 좀 잘 되다가 나중에 지방 백화점들이 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불황이 심해진 건데 아직 한국은 백화점이 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백화점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서 1년 내내 세일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백화점이 망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죠. 일본에서도 지난 2008년 리만 쇼크 때 보면 백화점들 지방 곳이 많이 망하고 그런 곳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지방 몇 군데 가보니까 예. 뭐 이 지역에 이 백화점 살려야 된다고 막 시민들이 운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유서 깊었던 백화점 좀 살려주자. 네. 그냥 두면 망하는 거죠 뭐. 네. 불황. 그러면 우 박사님께서는 불황 얘기야 뭐 항상 보면 추석 민심 때 뭐 다 경제 안 좋다 이 얘기 계속 하는데 늘 불황 아니에요? 한 2007년까지는 네. 그 5% 성장이 나왔어요. 2007년까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름 호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변화가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취득세 같은 걸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라도 이렇게 하면서 또 경제가 왔는데 개인도 힘들고 지방정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곤의 악순환이 돼가지고서 실제 올해 세수가 예상한 것만큼 거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쪽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하기로 했던 복지 예산들이 좀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무상보유, 기초연금. 아마 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줄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경제 더 안 좋으니까 이 세수가 없어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세수 이야기 나올 때 보면은 앞서 우 박사님께서는 부동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를테면은 주거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안정화되는 방식으로 가면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은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부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푸는데 잘 돌질 않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그 소비 여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 생각만큼 효과가 잘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가계 부채 문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뭐 이전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또 현 박근혜 정권도 대책을 내놓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쪽으로 내놓는데 중심이 부동산 쪽이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좀 가난한 집안의 유효수요라고 하잖아요. 예. 쓸 수 있는 지금 여력 같은 걸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월세 보조 같은 것들 소득에 따라서 연동시켜 준다거나 혹은 또 다른 복지 같은 걸 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일이 되면은 개인들이 돈을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거 아니에요. 차도 사고 뭐도 사고. 근데 지금은 있던 소비도 줄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라고 부르잖아요. 그 오래도록 쓰는 차 것들. 이렇게 예. 차,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의 소비가 줄면은 진짜로 소비 여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수 중 제일 큰 게 경차가 중형차만큼 팔리면은 이제 소비 여력이 굉장히 없는 거다. 근데 예. 올해가 지금 그렇죠. 지금 올해가 그런 현상이 네, 경차가 보이고 굉장히 있다. 잘 팔리죠. 네. 그러니까 내구재의 소비가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여력이 없는 때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러면 2007년부터 불황에 접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어떻게 내다보세요? 근데 이게 전환점이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전환점이라는 게 불황에서 탈출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뭔가 확 대규모로 돈을 넣어서 무슨 뉴딜 같은 거에서 나오거나 예. 아니면은 진짜 저희가 농담삼아 경제학자 특히 하는데 울산 앞바다에 유전이라도 나오기 전에는 힘들 거다. 아, 대한민국 경제 현재 이런 불황의 고래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것을 탈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폭제가 없으면 안 된다. 창조 경제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창조 경제에 실체도 없을 뿐더러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벤처 쪽으로 돈을 좀 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색이 좀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모양새만 갖추고 아직 들어온 게 없거든요. 이 정권 초기라는 건 이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이제 예. 그때 벤처 쪽에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막 했었죠. 네.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주겠다라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다. 예산이 잡힌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도 돈이 별로 안 가고. 예. 그렇다고 서민들한테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획기적인 기술들이 팍 나와가지고서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했던 것처럼 그런 신성장 동작이 팍 튀어나올 거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2, 3년 전에 벌써 뭘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런 R&D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은 창조 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돌파구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이라도 글로 돈을 많이 넣으면은 네. 또 그것도 유효소를 높여주면서 돌긴 도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못 넣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력이 없으면 못 넣는다. 이게 좀 비관적이고 좀 우울한 전망을 많이 해주시니까 청취자분들이 걱정이 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이 코너 거의 마지막 번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건데 그거는 오늘은 안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과 예. 그래서 제 상식을 볼 때 어떻게 예. 될 것 같다라는 제 전망이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쉽게 안 죽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예. 또 산입은 또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돈을 운영하고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수요일에도 또 채널을 고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경제 운영의 이런 기본 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이 흔히들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고 나보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도 참 걱정이 돼요. 지금 우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길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바로 청년이잖아요. 예. 청년들이 막 기분이 좋고 활기차고 새로운 일을 막 하면은 그 경제는 장기적으로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우울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있으면은 길게 봐서 돌파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청년들이 갈 데가 많았잖아요. 어디든 가면 그래도 일정한 정도의 삶은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청년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을 회복해야 길게 보면 전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는 취직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월급이 높진 않더라도 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 취직하면 그다음에 바로 결혼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남자들 평균 결혼 뭐 27, 28, 지금은 33, 벌써 한 5살 정도 평균 연령이 늘었어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고요. 네. 안 하는 사람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 경제 말씀하셨는데 솔로 계급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불황의 고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해 주신다는 거죠? 국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다음 주 시간에 비법을 많이 알려주세요. 뭐 비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극적으로 심약하게 하는 게 이럴 때는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YTN 라디오 앱 S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호 님인데요. 버스에서 정거장 도착할 때마다 안내방송 때문에 끊겨서 답답했는데 이젠 끊김없이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혜경님, YTN ES 앱을 깔아놓으니 라디오보다는 앱으로 듣게 되네요. 음질도 라디오 묻지 않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더욱 흥미롭고 재밌어서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성님, 운전 중에 방송 애청하다가 차에서 내리면 안타까웠는데 이젠 스마트폰으로 계속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아이폰으로 가입하신 이윤정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윤정 님에게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정면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